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김 여사 측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동안 경호상의 이유로 출석 조사를 피해왔던 김 여사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율을 시작한 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온 직후인 지난 2월 말입니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차례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냐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누구를 공천조라고 해본 적이 없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뒷말이 많았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에 들어가 늑당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뒷북 압수수색으로 명 씨의 휴대폰을 제때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만 보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확인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가 통화한 전모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낭fon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김 여사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했다 특혜 논란이 거셌던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청사에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페이지만 넘겨도 예. 윤석열, 김건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보도 내용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 수사는 거기까지 안 가고 있다. 이건 왜 그렇다라고? 아니 강혜경 씨가 최근 방송에서 얘기한 것만 봐도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애시당초 창원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수사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개놓은 것 자체부터가 바로 이렇게 나눠버리려는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래요. 이걸 모르고 멋 모르는 진보 시사에 나온 유튜버들이 뭐 변호사들이 창원지검 잘한다고 얼마나 박수 쳤습니까? 그 뭐 몇 명 실명을 대주셔도 됩니다만. 예.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인데 예. 우리도 다 속아 넘어갔지 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가면 오히려 이게 뭐 수사에 탄력을 받고 인원도 더 늘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와서 보면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영 씨 그 일을 봐주고 있는 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셨더군요. 김건희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했다는 말이 그건 본류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확실하게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럴 거면 그럼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검사가 안 봅니까? 보죠. 이건 뭐 눈 가리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쳐다보면은 어떡하라는겨 나보고. 뭐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그 질문을 하시라니까. 네. 아니 어쨌든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를 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봐요. 명나라가 네. 중국 역사상 가장 전체주의 정권이에요. 자그마치 4개의 사법기관이 있어요. 동창, 예. 서창, 내창, 외창. 그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동창을 못 믿으니까 서창을 만들고 서창을 못 믿으니까 내창을 만들고 했는데 네 군데 어디든 들어가면 살아나오질 못했어요. 완전히 이제 반불구가 되거나 죽어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참 이 전체주의 감시 체제의 완벽한 정권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독했죠. 예.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검사들한테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없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검사들의 난 그런 것도 행태적으로 난 동기가 이해가 가. 작년 4월에 중앙일보에 묘한 기사가 하나 실려. 그때
이건 검찰방 고위 관계자라고 중앙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검찰은 멸문지화. 그래요. 예. 멸문지화. 그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고. 예. 네. 저기 4개 당의 최우선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 25개 중에 예. 11개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걸 보고 검찰이 비명을 지른 거야. 이러다 야당이 이거 다수되면 우린 다 죽어. 이렇게 내부 분위기가 확 퍼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김건희를 봐주고 뭐 윤석열을 봐주고 이건 절반의 진실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자신들의 조직을 위한. 그렇죠. 예. 야당이 이제 생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검찰의 어떤 기득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다. 항상 이런 프리즘으로 사건을 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비단 이 사건만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못 하는데 어허. 거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관련된. 음흠.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내란 사태 이후로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나 할까 어떤 야당 포비아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자기들의 어떤 멸문지화라는 말을 이제는 내부적인 소통의 언어로 구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검찰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야 그렇지. 검찰은 이 사건을 은폐나 축소하려고 했다가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정유미 지검장님이잖아요. 그 솜사탕 같다라는 발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애초에 검찰은 이 사건을 지역 비리나 개인 비리 그리고 공익 제보자의 거짓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사실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타파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에서 비난이 거세지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중앙으로 이송을 하면서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전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변호인단이 창원에 내려갈 때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발언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질문 왜 안 하냐 물어볼 때마다 매번 다른 검사님들인데 똑같이 그거 제 담당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회피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추가 제보가 있다고 하면 그 관련 사건이 아니어도 거기 적시를 해놓습니다. 조서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 아니면 수사복으로 만들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예 발언조차 못하게 해서 막거나 특히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사실 저희도 궁금해요. 오케이 지금 뭐 내란 때문에 뭐 윤이랑 김에 대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건 인지했으니까 그럼 홍은 언제예요? 물어보면 저희는 제 담당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각 호실 검사들마다 그 토스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대구 지검도 아니라 대구 경찰청으로 보내서 아예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국장님이나 저희는 오히려 홍준표 이제 대구 전 시장님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와, 아니 그럼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뭐 저희도 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또 뭐 그렇게 또 그럴 것 같았고 그런데 홍준표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태도가 보인다는 거군요. 홍준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예 그냥 창원 지역 비리나 강혜경 씨와 뭐 명태균 일부의 뭐 일탈 이 정도로 축소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엄청나게 수많은 국회의원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건 언제 할 거냐 물어볼 때마다 담당이 아니다. 아니면 때가 되면 하겠다. 뭐 순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 피해 갔었습니다. 아니 뭐 그거 좋은데 그렇게 이제 창원지검에서는 토착 비리 정도로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 중앙으로 올라왔을 때 그 검사들이 창원지검에 있던 그 검사들이에요. 그대로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진술을 저희가 하려고 할 때마다 아직 차례가 안 왔다 아니면 내 담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예 홍준표 전 시장님에 대해서는 대구로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발언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오세훈에 대해서는요? 오세훈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그때 창원에 같이 동석을 이제 김태열 소장님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도 좀 이걸 왜 이제 물어보지? 라는 생각. 왜 저희는 자료를 수없이 너무나 제공을 했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재확인하는 절차가 많았고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의지 문제인지 능력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걸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능력의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포렌을 제대로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례로 저희가 뭐 이건 홍준표 시장 관련 그 어떤 문서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비밀번호를 못 풀겠다면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구했는데 강국장님도 당시 현장에서는 생각이 안 나니까 못 풀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를 검찰도 못 푸는구나 하고서 이따가 이제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포렌을 하다 보니까 카톡의 버젓이 그거 자료 비밀번호 몇 번입니다라는 대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포렌식 자료에 비밀번호 관련한 내용이 있었어요. 분명히 카톡 대화 내용에 그 홍준표 관련 캠프에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내면서 강국장님 비밀번호 몇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카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대조해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열 수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굉장히 파급력 있는 파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못 연다는 거를 쇼잉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홍이든 오든 다 미온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검사들 소재로 한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내부자들 뭐 이런 거 거기 보면 완전 개판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 진짜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죠. 아, 더킹 뭐 이런 것도 많이 더킹, 말씀하시던데. 더킹, 네. 그렇죠. 그 지금 가장 최근에 윤석열 씨 사례를 보고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면 가장 전형이죠. 그러니까 특권 의식. 그렇구나. 이고 나는 나는 완전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면은 결국 윤석열이 보인 모든 패단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죠. 예. 예, 그리고 폐쇄적으로 따로 살다 보니까. 예, 그쵸.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상명하복의 권력 기제가 굉장히 강하고. 예. 그러니까 안에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지위에서 오는 그 열등감과 바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 시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 갭을 어떻게든 좁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예. 근데 그걸 좁히려면은 이 안에서 이제 위상을 올려야지 이가 어찌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나쁘고 이상한 짓을 해도 바깥에서 이걸 알 길이 좀 막막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죠. 설사 밝혀진다 해도 처벌받는 게 뭐 그다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책임을 안 지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 무책임한 조직이잖아요. 이걸 봐봤으니까 자기한테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검사장, 고검장 잘 승진하고 이걸 보면은 정말 규범과 질서가 없는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게 이상한 거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걸 뚫고 가는 게 훌륭한 거지. 뭐 법을 잘 지켜서 적법한 수사를 하는 검사가 훌륭한 검사가 아니거든요. 일각에서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최대 업적은 검찰이 왜 개혁의 1순위 대상인지 그거 낱낱이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다. 사실 우리 다 봤잖아요 이번에. 그 일단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의 행태 이거 어떻게 좀 일단 평가하는지 그것부터 좀 말해주시죠. 목부린 게 아니죠 뭐. 그 안에 쌓여있던 온갖 그 암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었고 예. 그거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말씀처럼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도 야 이거는 정말 이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예. 윤석열의 이제 각종 그 기괴한 행태로 인해서 검찰의 구성원들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런 상황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하는 바람에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이제 딱 규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2,000명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윤석열이 보이고 있는 이 막무가내식의 행태가 사람들은 윤석열의 인성이나 개인적 결함에서 오는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고 더 지켜보면 지켜보실수록 이상한 캐릭터들이 이제 다 모여있는 집합이라는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한동훈, 권영세, 권성동, 뭐 김진태 또 뭐 김재원 너무나 많은 그 희한한 검사 출신들의 모습 이번에도 뭐 윤갑근 뭐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나하나들을 놓고 보면은 다들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쳇말로 시중에서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이 어쩜 그렇게 저희가 다 모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검사 시절에는 멀쩡하다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가가지고 뭔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예, 일종 종특이라고 하죠. 종특.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행태를 영화의 캐릭터로 차용해가지고 영화화를 한다 그러면 야 이거는 너무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캐릭터 아니냐라고 시민들이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세계에서 끼리끼리의 어떤 동종교배를 통해서 악화된 증세가 굉장히 심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정유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대도 아니고 사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사대 출신이고 고향이 광주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거를 그동안에 쭉 관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완규의 여성 버전이라고 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정유미가 이제 그 갑자기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와가지고 뜬금없이 접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그냥 존재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와가지고 친해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탄희, 이문정 뭐 이런 경우인데 이 친구는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검찰 알아야 바꾼다 뭐 이런 그 손혜원 의원님하고 일종의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집권 초기고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돼 있고 거기에 동참할 것처럼 그때 한참 또 연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듣기로는 고위 검사들이나 검찰주의자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저것들 얼마나 가나 보자. 예. 어? 예. 무나무개 조국 새끼 저것들 끝내는 거 일도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흔들면 지지율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보도가 됐었어. 그러니까 그날 밤 11시쯤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그 업무에 시달리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왔다가 황당한 기사를 보고 내가 이걸 보낸다. 당신이 도대체 뭘 얼마나 안다고. 전화번호 모르니까 페이스북 네, 메시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유미 검사라는 존재를 몰랐던 때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막 이만큼을 보내왔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하고 고압적인 톤으로 예. 그것도 법조로도 제가 선배고 나이로도 당연히 선배고 그런 걸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한 5분 동안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었어. 이거를 평소에 내 그냥 언행대로 하자면 어디서 이런 건방진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당신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겠다. 많이 참으셨네요. 네, 그렇지만 많이 억누르셨네요. 그렇지만 아니 그때만 해도 이제 뭔가 이 친구들을 설득을 해서 끌고 가야지 이렇게 뭐 개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주제넘게 하고 있을 때라서 그렇지만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진 않았다. 네가 실명을 원한다면 내가 알려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의 의지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수뇌부가 끌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알기로 검찰 조직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믿는 자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정유미 검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켜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다. 예. 그리고 그냥 경찰은 그걸 보조하는 기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세월이 수십 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김수창이라는 유명한 검사장 있었죠. 예. 베이비로션 사건의 주인공. 맞아. 예. 제주. 예. 그 김수창 씨가 예. 그때 무슨 검사 비리 이런 거 조사하는 특임 검사로 임명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이 경찰에서 수사하던 걸 그때 김광준 검사 사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이파리한테 돈 받아먹고 뭐 어쩌고 했다고. 예. 그걸 특임 검사로 임명되면서 맞아, 예. 경찰이 수사하던 거를 검찰이 가로챈 거 아니냐. 맞아. 이렇게 이제 언론 질문을 했어. 예.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검사가 의사라면 경찰은 간호사 같은 거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맞아. 딱 그 사고 그때 방식이죠. 그랬었어요. 예. 아. 예. 권오수가 2013년도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고 이 내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 협찬금 형태를 빌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 내용이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예. 저 검사가 자백을 해버린 거야. 그때 경찰 내사를 뭉갠 거는 김건희가 그러니까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뇌물 주면서 참 거기서 같이 주가 조작하면서 뇌물까지 또 주면서 뭉개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 남편이 윤석열 당시에 특수부 부장검사였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검사는 뭉갤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경찰이 검찰에게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건 일단 뭐 지금은 수사 지휘권 이런 거지만 일단 영장 청구권은 맞아요.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검사가 중간에서 족촉 영장을 뭐 저희는 꺾는다고 하는데 꺾어버리면 수사를 더 진행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그 어떤 전체가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저서에서 올라오는 사건 감을 매기는 거죠. 다 뭐 그걸. 몇 번이나 수사 지휘해 다 해라는 암묵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가입 괴롭히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헌법에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둔 것은 사실 검찰 정관 변호사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경찰에서 올라온 거 검찰에서 꺾어버리면 그냥 검찰 정관들은 거기서 그렇죠. 그냥 수임료를 쓸어 담는 거죠. 그렇죠. 구속영장 꺾으면 뭐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 외부에 벌면서. 알려지지도 않아. 경찰 예. 사건으로 있는 거를 영장 청구한 거를 검찰에서 꺾어버리면. 근데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그렇죠. 심사하면 되지 판단하는 왜 중간에 하나 더 거칩니까? 이것도 좀 많이 고쳐져야 할 이제 문제다. 분명하게 드러난 게 김학의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하던 게 이제 그렇게 계속 막혔던 거고. 그랬죠. 예. 윤대진의 형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서도 거의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모든 거를 다 휘저어버렸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들어간 게 박정희가 쿠데타한 후잖아요. 3공화국 헌법부터 들어간다고. 예. 그때 이제 김기춘이나 뭐 이런 것 그 신직수 뭐 이런 자들이 움직이면서 예. 이게 이제
구조화돼 버리는 건데 거기다가 그냥 과거에는 이승만 때만 하더라도 검사가 영장 청구 독점하지 않았어요. 경찰도 신청했다고 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없었다고 아예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너무 경찰이 그럼 영장 청구를 남용하니까 남발하니까 그런 그 아니에요, 검찰이 아니에요. 항조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이제 그 인권을 뭐 보호한다 어떤 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게 갖고 있는 위력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권을 설득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 손에 그 자잘한 칼 몇 개를 들고 있는 것보다 이게 다 모여 있는 그 다용도 칼,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걸 쥐고 있는 게 당신도 훨씬 편하다. 우리를 그거라고 생각해라. 그렇지. 이런 거지. 범죄정보기획관이라는 자리가 범정. 네, 예. 범정기획관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 예. 그게 또 그 범정이 많이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중앙지검 특수 일부장 산하에 또 있잖아요. 예. 지검에는 유일하게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꽃감을 저장해 놓은 창고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이 선택적 유능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극명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함정 하나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 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모든 권한을 한 손아귀에 쥐고 지가 필요한 도구를 찾아서 쓰면 되는 건데 경찰은 일일이 허락을 받아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딜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여러 개 갖춰져 있는 도구를 손에 쥐고 선택적으로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 검찰을 장악한 부당한 정치 권력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경우들이 바깥에는 또 잘 안 알려진 대표적인 경우가 싼 걸로 끊어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예. 겹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중처벌법이 있듯이 예. 그걸 안 하고 일반 형법으로 가버리면 형량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명성을 얻고 예. 수사를 덮어서 돈을 번다. 그렇지. 이게 그 너무나 얘기지. 딱 맞는 말이죠. 어떻게 바꿔야 된다. 흔히 뭐 쉬운 말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말 많이 해요. 네. 검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왜 여기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서 나오느냐 하는 예. 걸 따져보면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만 집중돼 있어도 너무 심한 건데 예. 거기다가 그 공소제기에 관한 거 봐줄 수 있는 거 다 갖고 있지. 기소권까지. 예. 수사권과 나중에 기소권. 형 집행권까지 갖고 있단 예. 말이에요. 형 집행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보셨지만 구속 취소에 관한 권한, 예. 그다음에 심지어 가석방 심사하는데도 이제 그 법무부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또 관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별개의 시장이 또 있어요. 일반 변호사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 중에 가석방 시장과 사면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 권한이 집중돼 있는 데서 비리나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왜 검찰이 소위 동우회라는 뭐 조직도 이번에 드러났지만 그 윤석열의 주도한 어떤 반란에 의해서 쫓겨난 걸다고 다들 알고 있는 한상대라는 사람이 검찰 동우 회장으로서 예. 왜 윤석열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느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쫓겨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카르텔 속에서 유지해야 되는 아주 공고한 시장이 있는 거고 예. 요거를 흩어놓지 않으면 이 준동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해왔던 게 수사기소의 분리부터 얘기가 예. 시작이 됐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 중에서 어떤 걸 한 가지를 뺏긴다면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럼 수사를 뺏기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기소를 뺏기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기소를 뺏기는 게 낫다. 네, 수사가 더 차라리. 그런데 지금 그 야당에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는 거는 수사를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면 어차피 검사가 하는 일 중에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예. 두 개 다 뭐 떨어져 나가는 게 싫지만 그 중에 너네 하나만 골라. 그러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수사를 통해서 명성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세욕이 있으면 아. 그 트랙을 타는 게 빨랐기 때문에 예. 지금의 관성으로서는 그걸 훨씬 선호할 거예요. 예. 근데 유일한 걸림돌이 수사청으로 가게 되면 호칭이 수사관이 될 거라는 거지. 공소청에 있으면 예. 검사고 원래 검사는 영어로 프라시큐터잖아요. 그렇죠. 공소관이야. 예. 그러니까 공소청에 있는 사람이 검사인 거고 저기 수사관이니까 예. 그게 하나가 유일한 단점이지 다른 거야. 뭐. 한 1년쯤 지나서 합류를 했잖아요, 이제 청와대. 가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이제 그때 그 윤석열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의 조직을 그때 왜 특수사부도 만들고 막 더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의한 비판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조정하고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적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서는 괴물 만든다. 그랬을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반응, 피드백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당시에도 이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잖아요, 한참.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러면 양승태 수사 안 한다 그래. 뭐 경찰한테 맡기라 그래. 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땡깡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참 국민들한테 박수 받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외에 다른 쪽으로 제가 땀만 먹고 이상한 짓 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말하자면 농단 사건의 수사를 한 게 내 일종의 아이덴티티인데 이걸 내가 저버리면 그리고 배신하고 딴 짓을 하면 내가 검사로서의 그 역사를 내 역사를 부정하는 건데 그렇게 또 이제 일종의 호소를 하고 정말 교활하고 나쁘다니까 거짓말하는 수준이. 그럼 다음 정부에서 그래 공수처도 그런 검찰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분리하는 거고 공수처도 더 대폭 확대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수사와 그 기소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공수처는 더 대폭 확대하는 게 정답입니까? 이게 이제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다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대로 수사하면 정의로운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이상적인 타입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윤석열이 같은 게 예를 들면 어쩌다가 공수처장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이상한 꼴을 보게 된다 하는 점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을 되게 염두에 두고 마련을 했던 게 이제 뭐 검사 임기를 정해놓고 그걸 3번만 연임할 수 있게 뭐 3년만 한 번씩 평가해서 뭐 그런 것들도 넣어놓고 했는데 이게 모든 제도라는 게 완벽하게 구멍이 없이 설계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지금보다 당연히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종의 국힘류의 정치 세력이 썼던 수법이 만들면 안 된다 그러고 공수처를 무슨 개슈타포라고 그러고 생기기 전에 중국 공안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다 축소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막상 이제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서 출범이 되니까 그 방해를 뚫고 출범을 하니까 이제 일 못한다고 수사 실적 없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다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지원해주자라고 하면 또 그건 결사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종의 그 작전을 수행하고 그거에 기대 가지고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공수처가 이제 그 한남동 갔다가 그냥 걸어 나온 거 처음에 체포 실패한 거 이걸 이제 아이템으로 또 열심히 공격을 하고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는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내란 사범 윤석열이를 구속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지. 이거를 심우정이가 총장으로 있는 검찰에 놔뒀으면 공범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만 보더라도 과거의 검찰 개혁을 위한 어떤 제도적 방안을 설계하는 게 미약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기능을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지금의 공수처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수사기관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느냐. 사실 이례적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행정권의 일부인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지금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설계를 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망해가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헌법 파괴, 법치 파괴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곳은 망가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윤석열을 대입하면 그것이 한낱 윤석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윤석열이 묻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친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친윤 검찰이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쓸모없는 정치재판소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막을 기회는 4년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할 때 지금처럼 절박하게 힘을 합쳐주셨더라면 추미애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립되어서 윤석열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검사들이 이겼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대한민국의 혼란은 어쩌면 그때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에 의한 난을 끝까지 진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4년 전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 장관님과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조직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한 이유, 목적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 생활할 때는 정치인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 같지만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륙을 하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이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의 지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패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내란이 발생한 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내란죄 주체가 아니라 내란죄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검찰과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애간장을 탄의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도와주십시오. 꼭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장관님은 탄핵이 됐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선을 벌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 시민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